오늘은 내용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림파틱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팁을 좀 드리려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쉽게 환자를 볼 수 있을 때도 있지만 환자가 좀 어렵게 잘 안 풀릴 때도 있거든요. 먼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릎이 아플 때 많은 분들이 초음파를 앞쪽은 보시고요. 그리고 옆쪽도 보세요. 안쪽도 보시고 바깥쪽도 보시고. 근데 옷을 벗겨놓고 종아리 있는 쪽 잘 안 보시고, 그 다음에 허벅지 뒤편도 잘 안 보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환자분은 옷을 벗겨놓고 엎드린 상태에서 포지셔닝을 해놓고 보게 되면은 종아리에 우리 베리커스 베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리커스 베인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 환자가 좋아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미스드 프랙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임파선이 좀 망가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팔이 아프거나 뭐 하거나 할 때도 한쪽만 좀 계속 부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림파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니에 인트라아티큘라에서 플루이드가 계속 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플루이드가 왜 생기느냐, 뭐 아스레티스가 있으니까 생긴다, 뭐 데브리스가 있어서 생긴다, 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임파선이 좀 막혀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환자를 볼 때 한 번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니에서 포스테리어 쪽에 많이 부어 있거나 문제가 될 때 환자는 좀 계단을 내려갈 때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PCL 쪽의 문제를 좀 살펴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이고요. 저는 이렇게 KO에서 이제 오스티오패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DO 면허가 있고 OFOP 멤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뮤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림파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이뮤이죠. 가장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좀 더 취약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뮤 시스템을 먼저 몇 장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뮤 시스템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분포가 되어 있고 하나의 organ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보충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군데가 뚫렸을 때 다른 부분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예민하지만 또 생각보다 좀 이렇게 예민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염증이 전신을 퍼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프롤로를 했을 때 환자들이 약간 마일드한 피버나 혹은 약간 플루-라이크 심텀이 있어요. 최근에는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사를 맞고 나서 약간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 안 왔습니다. 2, 3일 있다가 왔습니다. 혹은 뭐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뮤 시스템이라는 거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에 대한 데미지를 막기 위한 거고, 그리고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퍼스트 라인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리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필트레이션을 시키는 건데, 가장 쉽게 생각해서 공기가 우리가 코로 들어가거나 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코로 들어갔을 때 중동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이는 코의 크기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이유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을 한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건조한 공기 혹은 조금 더 약간 습한 공기,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코피가 잘 난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약간 수분 같은 거를 공급을 해주면서, 이런 수분이 공급이 되면은 이런 체액이 그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데노이드나 아니면 뭐 톤실이나 이런 부분을 지나게 되면서 우리의 체액이 그쪽으로 쭉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런 체액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오가니즘과 결합을 하면서 그 부분이 그 박테리오 스타틱한 이펙트를 갖게 돼요. 우리의 체액이라는 건 박테리오 스타틱, 박테리오 사이달 이펙트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박테리오 스타틱 이펙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균을 조금 더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더 물을 좀 더 잘 먹으세요, 뭐 비타민 C를 좀 더 드세요, 물 섭취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서 봤을 때
초음파를 딱 대보잖아요. 대보면은 머슬이 아트로피 되어 있다거나 혹은 머슬이 우리가 디하이드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가 물을 충분히 먹지 않고 이런 부분이 하이드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근육이 심한 경우에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플루이드만 공급해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이제 좀 내용을 갖고 왔고요. 또 스캐비디아 셀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크로파지라는 게 있는데 이 마크로파지라는 거는 이런 곳에서 이런 우리가 퍼스트 라인 디펜스를 빠져나와가지고 균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기 위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요즘에 인기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NK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이뮤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좀 어떻게 하면 우리 항암제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이런 항생제를 썼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럴 때 저희가 펑셔널 메디슨을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바이타민 C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급해주고 수분을 공급해주면은 이런 약작용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몸을 안 좋게 공격을 하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좀 더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퇴치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게 되죠. 우리의 피부는 대표적인 1차적인 디펜스 라인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많이 보는 거는 집에 있으면서 또 그다음에 뭘 하면서 좀 손으로 뭔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손에 뭐 베어서 온다든지, 뭐 손이 이제 찔려서 온다든지, 아니면 찔리거나 베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병원 나가기도 무섭고, 병원 가면 괜히 코로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펙션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보면 참 이제 답답할 때가 많죠. 처음에 이제 소독만 하고 뭐 하거나 그러면 좋아지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했을 때 우리가 무릎이 계속 안 좋거나 이랬을 때 발을 본다는 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발에서 인펙션이 생기거나 베스큘러 서플라이가 좋지 않아서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돼서 히든 인펙션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무릎을 보실 때 환자분이 좀 잘 안 낫잖아요. 잘 나으시는 건 선생님들이 원래 하시는 대로 하세요. 잘 안 나으면은 양말까지 벗겨보고 환자를 좀 엎드려 보고 그리고 똑바로 돌려보고 이러면서 계속적인 인펙션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피부를 하나하나 눌러보고 텍스처가 변했지는 않은지 혹은 이데마가 있지는 않는지 혹은 베너스한 리턴이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게 되면 좀 좋은 결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CNS에서 열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버라는 거는 온도를 올려가지고 우리 몸이 다른 나쁜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침입에 대해 저항을 할 때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프로테인 신테시스, 즉 바이럴 리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박테리아 리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는 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도가 올라가면 뭐 있다 하는 게 한두 편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열이라는 게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열을 치료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열을 치료하는 게 맞는지 혹은 우리가 그런 인펙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몸이 약하고 약간 면역력이 떨어지셨다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최근에는 제가 본 분들은 뭐 신장 이식을 한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 경화로 메디케이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사를 놓거나 뭘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왜 이런 열이 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열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열이 난다고 해서 너무 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열이 우리가 프롤로나 혹은 하이드로다이섹션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발생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쟤는 이제 교과서를 이제 오스테오패시 교과서를 정리해가지고 나온 건데 안티파이레틱 메디케이션이라고 해서 해열 진통제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디펜스 하는 데 있어서 카운터 프로덕티브한 이펙트라는 거죠. 즉 약을 쓸 때 우리가 이런 재생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메디케이션을 사용하는 거는 좀 지양하고 꼭 필요할 때 선별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무조건 사용을 안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의사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파마콜로지컬 인터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이뮤 리스폰스를 퍼실리테이팅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퍼실리테이팅 한다는 거는 조절을 하고 뭐를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퍼실리테이팅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이뮤 시스템의 역할을 리플레이스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이뮤 시스템이 잘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항생제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손가락이나 이런 데 인펙션이 생기거나 혹은 수술을 하거나 뭐 했을 때 항생제 사용 기간은 그냥 권고사항을 보면 24시간, 72시간이에요. 근데 그 이외에도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만 줄여주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좀 적절하게 작용을 하고, 우리 이뮤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했을 때는 몸이라는 거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스스로 리페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스테오패시 이제 우리가 3테넷 중에 하나죠. 우리 몸은 이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백시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이게 도수치료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혹은 그다음에 환자한테 레코멘드를 할 때 어떤 테크닉을 들어가야 될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약간 좀 환자가 좀 안 좋다거나 했을 때 그냥 HVLA 테크닉보다 림파틱과 관련된 펌핑과 관련된 테크닉을 했을 때 백시네이션 이후에 환자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 그리고 사망률이나 이런 거를 스페인 독감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스페인 독감에서 오스테오패시가 했을 때, 그 다음에 MD가 했을 때 사망률이 좀 더 낮은 건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이제 제시를 해요. 무조건 그 말이 맞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조금 더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MD에게 갔을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덜한 사람들이 DO에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환자에게 조금 더 도수치료를 하거나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거의 2월이나 3월부터 거의 림파틱 테크닉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불필요한 수분 같은 거를 빼주고, 그리고 우리 면역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